안녕하세요. 자발리라의 바나바입니다. 오늘 저의 직업이죠. 헤드헌터를 통해 취업, 이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신입들은 잘 모르겠지만 경력자 분들이라면 한두 번은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 제의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그 헤드헌팅이란 게 대기업, 외국계, 주요 고위직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중소기업, 대리부터 과장, 심지어 신입들 채용까지 헤드헌팅을 진행할 정도로 이제는 일반적인 그런 채용 채널의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헤드헌팅 채용이 이제는 일반적이다 보니까 헤드헌터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나 또는 이렇게 헤드헌터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채용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수록요, 기업은 더 경력자 중심으로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헤드헌팅을 통한 이직은 이제 점점 더 증가할 거고, 그래서 이제는 경력자들이 자기에게 맞는 헤드헌터를 찾는 것도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오늘은 이직을 할 때 이렇게 반드시 피해야 할 헤드헌터들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직을 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헤드헌터 유형 첫 번째는요, 회사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헤드헌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헤드헌터의 고객은 사실 후보자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적합한 분을 추천해서 합격을 하면 그 보상금을 헤드헌터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헤드헌터는 기업의 단점보다 이렇게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 구직자에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모든 사업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고, 헤드헌팅 업의 특성상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종종 헤드헌터도 매력적이지 않은 포지션을 제안해야 하는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헤드헌터들은요, 단점을 전달하되 그를 상쇄할 만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가치, 기회들을 분석해서 최대한 구직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망 스타트업에 이직 제안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현재는 서비스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케팅 비용이 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지만 매년 매출 시장 점유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성장 가능성이 인정받아서요, 올 초에 대규모 투자도 받았고, 이 투자금으로 조금 더 기업을 빠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실 분이 필요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나바님이 그런 경험을 보유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렇게 연락드리고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서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니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스타트업의 리스크와 성장성을 동시에 객관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헤드헌터가 무조건 그 회사가 좋다고 이력서부터 막 보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헤드헌터를 조금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헤드헌터 두 번째 유형은요,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헤드헌터입니다. 이런 부류의 헤드헌터는 후보자가 이직 의사가 없고 이직할 상황이 아님을 충분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직 제안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헤드헌터가 충분하게 포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재직자가 거절을 한다는 건요, 사실 그 제안한 포지션이 현재 기업보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현재의 기업에 아주 만족하는 상황이라 이직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인 건데, 계속해서 후보자들에게 지원을 이렇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헤드헌터는요, 후보자 본인의 이익에 더 집중을 해서 후보자의 거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유형의 헤드헌터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헤드헌터가 가장 피해야 할 헤드헌터라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헤드헌터로서 한두 번 제안을 드리고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나중에 최종 지원 여부 확인차 한 번 더 연락은 드릴 수는 있지만, 후보자가 계속된 확실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이직을 강요하는 헤드헌터라면 나중에 설령 이 헤드헌터를 통해 지원을 했고 채용이 잘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연봉이나 직급 등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헤드헌터는 후보자가 아닌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두 번 정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 지원을 강요한다면
그 헤드헌터는 반드시 여러분이 피해야 할 헤드헌터임을 여러분은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헤드헌터 세 번째 유형은요, 달랑 메일만 보내는 헤드헌터입니다. 헤드헌터가 후보자에게 메일만 달랑 보내는 이유는요, 헤드헌터가 전화하기가 귀찮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하는 게 껄끄럽기 때문인데요. 귀찮아서 그런 거면 본인이 이 일을 열심히 할 의사가 없는 거라 이런 분들은 조만간 헤드헌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이고요. 문제는 구직자의 통화가 껄끄러워서 메일만 보내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헤드헌터는요, 사실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그 의뢰한 기업과 미팅조차 한번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본인도 그 헤드헌터도 그 기업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이고 헤드헌터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전화를 드리고요, 충분히 포지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후에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후보자의 근무 시간을 충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메일과 문자를 먼저 보내고 이후에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헤드헌터를 통해 메일로만 이직 제안을 받으셨다면요,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그 메일을 바로 휴지통에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헤드헌터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헤드헌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을 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헤드헌터 유형은요, 지원 후에 깜깜무소식인 헤드헌터입니다. 헤드헌터를 통해 기업에 지원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분노하는 그런 케이스의 헤드헌터인데요. 이력서를 달라고 할 때는 매일같이 전화하고 막 이렇게 적극적이더니 지원 후에는 깜깜무소식이고 심지어 결과조차 통보하지 않는 그런 헤드헌터예요. 이런 헤드헌터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헤드헌터 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셔서 절대 두 번은 이렇게 반복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헤드헌터 분들이 한 개의 포지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수십 개의 포지션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로 깜빡 놓칠 수는 있지만요, 지원한 후 한두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고 심지어 불합격 통보조차 안 하는 헤드헌터라면 사실 상식적이고 후보자를 배려하는 헤드헌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하실 때는요, 헤드헌터에게 꼭 결과를 통보해 줄 것과 이렇게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꼭 공유해 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헤드헌팅 고수들은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원자와 공유하고요, 채용을 의뢰한 기업뿐만 아니라 지원하신 지원자분들도 자기의 고객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만약 헤드헌터가 지원 후에 깜깜무소식이라면 이직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그런 유형의 헤드헌터인 거고, 잘 체크해 놓으셔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또 신기하게도 참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러한 헤드헌터 분들은 본인이 필요하면 다시 이렇게 연락을 또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행동은 모르고 또 지원을 하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꼭 이런 분들 반드시 스팸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직을 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의 헤드헌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반대로 좋은 헤드헌터란 회사의 비전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원을 계속해서 강요하지 않고 회사의 채용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메일이 아닌 직접 전화로 연락을 드리는 헤드헌터이고, 지원한 후에 진행 사항을 항상 후보자와 공유하는 그런 헤드헌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이런 헤드헌터 분들을 통해 이직에 도움을 받으셔야 후회 없는 성공적인 이직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업계에서는요, 위에서 말씀드린 피해야 할 헤드헌터 분들보다 좋은 헤드헌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소수의 잘못된 마인드의 헤드헌터 분들이 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업계를 망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헤드헌터가 그렇다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이직 시 나쁜 헤드헌터는 가급적 피하시고 여러분의 커리어의 개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헤드헌터 분들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발리라의 바나바였고요. 여러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